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요, 짱박사 공부 방법 컨설팅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 어디서 공부하세요? 공부하는 장소, 그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댓글이나 이런 걸로 나는 어디서 공부한다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공부하니까 더 좋다. 여기는요, 지금 제가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여러분들의 합격 수기와 이런 걸 제가 검색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은 어디서 공부하고 각각의 공부 장소는 어떤 특성이 있는가, 뭐 당연히 그냥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장소가 보면 독서실이 있습니다. 가장 뭐 일반적으로 선호하는 곳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그리고 카페나 휴게 공간, 요즘에는 뭐 여러 가지 커피숍이라든가 스타벅스라 해야 되나? 그런 데서도 공부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면 집이나 기숙사, 이런 데서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 외에는 또 뭐가 있을까? 사실 독서실과 비슷한 건데, 학교 도서관이나 공공도서관에서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고, 개인적으로는 이제 뭐 길거리 다닐 때라든가 아니면 지하철 안에서라든가 거기서도 공부하시는 분들도 많이 봤어요. 요즘은 좀 덜 하긴 한데 학원을 가시거나 어떤 장소로 이동할 때 지하철을 타거나 버스를 타시잖아. 그때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뭐 중요한 암기할 사항들은 사진을 찍어가지고 보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길거리를 걸어가거나 지하철 이런 경우에는 이제 사람들도 있는데 별로 신경 안 쓰죠. 나 공부한다고 누가 쳐다보고 막 그런다. 신경 쓰지 마세요. 아무도 관심 없어요. 근데 집중도가 오히려 더 높아지는 것 같아요. 길 갈 때 막 단어장 암기하고 단어 암기할 때도 보면 사람들과 부딪히지 않아야 되니까 오히려 날카로운 신경을 곤두세우면서 집중도가 올라가는 것도 볼 수가 있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 지하철에서요, 나중에 무슨 뭐 객관식 문제 풀거나 할 때는 시간당 한 2분에 한 문제? 1분에 한 문제? 이렇게 풀어야 되잖아. 지하철 2호선 같은 경우 한번 서울에 있는 그 녹색깔 거기 보시면은 뺑글뺑글 돌잖아요. 한 정거장이 보통 한 1분에서 2분 정도 돼요. 1분 30초에서 2분. 그러니까 정거장, 경작 같은 경우에는 한 정거장에서 다음 정거장 갈 때 한 2분 되니까 그때 빠르게 이렇게 푸는 거, 그것도 괜찮지 않을까 합니다. 어차피 신경 안 쓴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공부 분위기 장소를 바꿀 때는 이렇게 공부하시다가 뭐 지하철 안에서 뭐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합니다. 자, 유형별 장단점을 살짝 봤습니다. 독서실은 우선 조용합니다. 집중력이 올라갈 수가 있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단점은 좀 답답할 수가 있습니다. 제한된 시설과 또 이게 몸을 잘 움직이기도 그렇고 다른 옆 사람들한테 피해가 갈까봐 조심조심 하다 보니까 뭔가 더 약간 불편한 점은 있고요. 카페에서 할 때는요, 장점은 약간 편안합니다. 또 다양한 자극도 있어. 뭐 아메리카노 주세요, 커피 주문받는 그런 소리도 들리고 뭐 백색 소음 비슷한, 아니면 음악도 흘러나오는 게 오히려 괜찮아요. 근데 옆에 또 시끄럽게 떠드는 사람들이 있거나 약간 주객이 전도됐지. 원래 커피 마시러 갔는데 요즘은 이제 카공이라 합니까? 카페에서 공부하시는 분들 때문에 오히려 카페에서 막 이렇게 떠들게 되면은 그런 분들이 공부하는데 조용히 좀 하시죠. 막 진짜 이렇게 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때로는 그래서 전자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콘센트 같은 게 바로 옆에 있으면 이렇게 충전하면서 노트북과 동영상 강의를 보는데도 괜찮은데 그런 걸 많이 없애기도 한다 그러면 약간 그런 단점이 있겠죠. 그리고 집이나 기숙사는 뭐 익숙합니다. 왔다 갔다 안 해도 되고 왔다 갔다 시간의 효율성 측면이 효율적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약간 집에 있으면 공부를 안 하게 됩니다. 저도 집에서 뭘 해야지 해가지고 이렇게 가잖아요. 일찍 안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집에서 뭔가 나와야 돼. 너무 마음이 편안하고 배부르고 이렇게 되면 공부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스터디 공간 이것도 괜찮습니다. 스터디를 한다거나 그런 속에서 약간 동료와 교류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보는 경우도 있는데 뭐 예약하는 문제라든가 주변 소음이 있을 수 있고 자칫 잘못하면 스터디를 위해서 모였는데 야, 요즘 너는 근황이 어떠냐 이렇게 상황 물어보다가 그냥 잡담만 하게 되는 이상한 쪽으로 밥터디, 술터디 이렇게 갈 수가 있으니까 스터디 카페도 괜찮고 스터디도 괜찮은데 아무튼 이러한 특성들이 있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공부 장소에 영향을 미치는,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몇 개 보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한테 맞는 걸 좀 찾으셔야 됩니다. 소음 수준이 자기는 어떨 때 공부가 더 잘 되는지 체크하시고, 공간이 얼마나 평안한가 편안한가 이런 거, 의자라든가 조명이라든가 온도 같은 것들도 한번 체크하시고, 접근성, 공부하는 장소가 너무 멀어도요 하러 가기 귀찮아.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까운 곳에 위치해서 적절한 거리 왔다 갔다 하는데 교통수단이 어떤가, 그런 걸 중심으로 좀 체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개개인들의 스타일에 따라서요 뭔가 시각적인 밝은 조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된다 공부하는데, 그러면 카페나 도서관 이렇게 밝은 게 좋고, 약간 배경음악이나 자연음, 백색 소음 같은 게 있는 게 또 공부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럼 카페나 휴게 공간이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운동감각 학습자라고 했는데, 이건 뭐냐면 뭔가 독서실 같은 데는 움직이기도 막 그렇잖아. 그러니까 뭔가 약간 일어났다 왔다 갔다 하면서 그게 오히려 편하면, 집이나 기숙사 같은 거 뭐 어떻게 보면 잘 하시는 분도 있어요. 집에서 소파에 누워가지고 책 잘 보시는 분 있습니다. 언어적 학습자는 이제 약간 조용하고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좀, 독서실, 집, 조용한 게 더 좋은 분들은 이렇게 한 4가지 부류로 나누는데, 여러분들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음이라든가 아니면 실내 환경, 조명, 온도, 습도, 의자 그런 시설이라든가 접근성 이런 걸 통해서 개인의 성향이 어떻게 되는가 보시고 결정을 하시는 게 제일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때로는 학원에서 만약에 공부할 장소를 제공해주면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공부하는 사람들이 눈에 이렇게 보여야지 더 열심히 하게 되는 동기부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 여기저기서 공부하신 다음에 여러 장소를 간 다음에 나한테 가장 적합한 곳이 어딘가 찾아보시고 자신의 스타일을 좀 찾아내셔야 됩니다. 무조건 수석 합격했거나 합격한 친구가 여기서 하니까 좋대, 나한테는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깨끗하게 정돈하면서 집중이 어려울 때는 약간 뭐 앞에서 말씀드렸던 공부 장소를 전환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무슨 뭐 2차 시험 같은 거, 시험에 막바지 1차 시험에서 있을 때는요 뭔가 집중을 높이기 위해서 예를 들면 노량진이나 아니면 신림동이나 이런 데 가서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그런 친구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정리를 해보면 개인의 학습 성향이라든가 물리적인 환경, 그리고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자신한테 가장 잘 맞는 공부 장소를 찾으신 다음에 그걸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삶의 습관 속에 루틴화 시키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학원을 선택하거나 강사분 선택할 때도 고민하잖아. 마찬가지입니다. 비슷한 동네에 스터디 카페에서 내가 공부를 한다, 독서실에서 한다 그러면 여기저기 가 보신 다음에 어느 한쪽을 정하시게 되면 그쪽에서 계속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공부하시게 되면 이렇게 합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께서 댓글에다가 뭐 나는 게시판에다가 어디서 공부를 하니까 좋더라 라는 개인의 경험 같은 거 한번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공부 장소와 관련해서 간단히 제가 조사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개인적인 여러분들의 경험, 또 소중한 경험도 같이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